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 교사를 위한 통일교육, 이번에는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향후 통일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 이후에는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국어를 가르치고 남한에서도 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둘 사이의 통합을, 즉 통일 이후의 초등 국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후에 소개할 것이지만 연구진들에 의해서 최근에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라는 것이 출간되었는데 그 교과서들을 소개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고 좀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가 초등 국어 교육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국어교육과의 이관희 교수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간략하게나마 통일시대 국어교육이 왜 중요한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부터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어교육이 어떠한 차이를 나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북한의 초등 국어교육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5번과 6번에서는 실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통일시대를 대비한 초등 국어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좀 부분적으로나마 저학년 기준으로 개발되었는데 그것들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통일시대 국어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통일시대 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이러합니다. 국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과와 달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지식이 남북한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이고 사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차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또 통합해야지, 일종의 접점을 또 형성해 나가야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동일성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종국적으로는 내실 있는 국어교육을 통해서 남북한 언어 통합의 능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학교를 기준으로 현재의 남북한 국어교육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급 중학교라고 부르는데 뒤에 나올 것이지만 북한은 중학교는 초급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급 중학교 이렇게 분리해서 부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즉 중학교 국어교육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듣기 말하기 영역입니다. 권순희 외 연구에서 좀 인용을 해온 것인데, 북한과 남한 같은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를 남한은 통합하지만 북한은 분리하는 경우, 또 듣기와 말하기를 북한은 좀 일방향적으로 제시하지만 우리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 아날로그식 수직적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북한은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강조한다는 차이, 또 최근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듣기 말하기와 관련해서 매체 교육이 활성화되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기 영역입니다. 읽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식의 습득 차원으로 읽기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살펴볼 것인데 이 5번 특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북한에서는 학년별로 읽기와 관련해서 어떤 글을 읽어라 라는 세부적인 유형뿐만 아니라 또 학년별로 읽기 속도를 어떻게 해라는 것을 딱 수치화해서 제시한다는 좀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읽기의 생활화, 즉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돌아가서 교실 밖에서도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기 영역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 북한은 쓰기의 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남한은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북한 쓰기 교육과정의 특이한 점이 이런 것들, 고유어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 영역입니다.
문학은 북한에는 특이하게 남한은 아무래도 국어교육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인데 북한은 단독으로 영역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개념적인 지식을 중시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개량화된 작품 감상 목록, 즉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런 책들을 이만큼 읽어라 정도의 개량화된 목록을 제시한다는 점이 남한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살핀 것은 중학교 국어교육의 차이였고, 세 번째 장에서는 초등학교, 북한말로는 소학교라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국어교육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장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북한의 학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는 학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와 다른 북한의 교육과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또 보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초등교육과정, 국어과 실수, 또 목표 기술의 차이, 하위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차이, 마지막으로 북한 초등학교 국어과의 영역별 특징을 살피는 것으로 제3장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의 학제는 최근 학제는 요 기준을 따릅니다. 즉 2013년에 고시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이라는 학제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우리도 사실 누리교육과정은 우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6년으로 잡고 있다는 점, 또 명명 방식이 우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반면에 북한은 초급과 고급으로 나눈다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 가능하듯이 개인보다는 국가체제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교육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사상교육, 우상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 목적을 추상적이고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예체능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징들도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일 것입니다. 북한의 초등교육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고, 교과와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의 유지를 위한 핵심 4대 교과,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과로 설정되어 있고, 또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9개의 교과, 도덕인데 사회주의 도덕, 국어, 영어,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 무용, 무용을 체육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넣는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도화, 공작, 즉 그리기와 만들기, 이렇게 일반적인 9개 교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를 설정하여 과외학습, 소년단 생활, 과외체육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등국어과 실수는 이한근 2017년 연구에서 살피고 있는데 우리와 큰 차이가 많이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년군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2개 학년씩 묶은 것이고, 북한은 학년별로 6학년이 없으니까 이렇게 7개, 7시간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주당 7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북한의 국어교과 실수의 비중은 요 정도가 계산되는데 남한보다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한과 북한에서 초등학교 국어과의 목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입니다. 남한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북한 2013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 또 우리는 기능, 좀 사용을 강조하는 반면에 북한은 지식을 강조한다는 점, 또 뒤에 나올 건데 우리의 쓰기와 글짓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쓰기, 작문은 뭐고 또 글짓기도 작문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뒤에 살피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좀 요약하면은 남한에서는 비판적, 창의적, 문법 탐구, 문화 향유, 주체적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함에 비해서 북한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북한에서도 이런 표현, 노골적인 이데올로기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국어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또한 항목화된 지식이나
태도가 교육의 중심입니다. 즉 지식으로서 가르칠 거리들,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가르칠 거리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초등학교 국어과 하위 영역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듣기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문법 영역, 문학 영역 이렇게 5대 영역으로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이렇게 5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학년별로 공유 영역과 특수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은 쓰기 영역과 글짓기 영역을 따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글자 교육과 글짓기 교육을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쓰기 영역이라고 하면은 요거 정확성에 우리로 치면 받아쓰기 같은 정도, 맞춤법에 맞게 쓰기, 뭐 띄어쓰기에 맞게 쓰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특이하게도 문학 영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학년별로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기초 원리 지식 교육은 다른 영역에서 다루는 활동에 대한 기반 지식을 강조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북한 초등학교 국어과의 영역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자기 표현 말하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듣기 말하기에서 소통을 강조하는데 북한에서는 의도와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설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기 영역에서는 북한은 음독,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낭독이겠지요. 이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특징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읽기 방법이나 태도를 고려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쓰기 영역의 특징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다양한 글의 유형, 뭐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 이런 무슨 문 이런 식으로 그 글의 유형과 양식을 세분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문법 영역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정확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문법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어문 규범에 대한 강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말, 북한에서는 섞갈리다라는 말을 쓰는데 또 어문 규범 이런 것들을 그냥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읽기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른 심화 반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의 국어교육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는데 문학 영역을 별도의 단원으로 설정하지 않고 읽기 단원에서 제시하면 물론 이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남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학적 향유, 사고와 소통 이런 것들보다는 내용이 좀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다소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초등 국어과 교육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초 문식성, 대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뭐 글자 쓰기 교육 이런 기초 문식성 관련해서 살펴보고 북한의 중요한 특징인 암송과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또 세부 영역별로도 살펴본 다음에 북한의 실제 국어 교과서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이 네 번째 챕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초 문식성 관련입니다. 뭐 연구 출처는 이렇습니다. 기초 문식성 관련은 여기도 연변 교육 과정을 좀 참조. 아무래도 연변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을 뭔가 좀 중첩되는 지점이 아닐까 해가지고 참조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초 문식성.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기초 문식성에서 주로 다루어지지요. 그런데 이 기초 문식성과 관련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크게 계열상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암송 및 책 읽기 교육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2학년, 3학년, 이렇게 5학년, 6학년은 없으니까 이렇게 학년별로 2학년 때는 동요 동시 3편, 3학년 때는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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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작품, 책 같은 경우에 5권, 7권, 10여 건, 10여 건 이런 식으로 남한에서는 2015 때 암송 활동을 제외했는데 북한에서는 학년별로 필수 도서의 권수와 분량을 제시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변교육과정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듣기 말하기 관련 교육 내용입니다. 제가 좀 북한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특징을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보았습니다. 3학년 때 이루어지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하기. 남한에서는 좀 다뤄지기 힘든 교육 내용입니다. 또 자신의 꿈 말하기. 이런 것처럼 뭔가 말하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도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있겠죠. 초등 국어 교실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을 할 수는 있는데 북한에서는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딱 이렇게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읽기 관련 교육 내용입니다. 아까 북한에서는 읽기와 관련해서 암송, 음독, 낭독 이런 것들의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학년별 교육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보면 2학년에 짧게 끊는 거, 길게 끊는 거, 힘주어 말하기, 속도를 지켜 읽기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역사물 위인전 아무래도 체제 선전용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들을 읽기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쓰기 관련 교육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는 남한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요 세운 글자 쓰기, 눕힌 글자 쓰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로 쓰기, 세로 쓰기 요 개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문법을 굉장히 중시해서 문법 관련 교육 내용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4학년 것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사실 우리 초등 국어 교과서의 문법 관련 교육 내용을 이렇게 많이 실으면은 학습들이 너무 어렵다. 조금 따라하기 힘들다 이런 평을 내보일 것인데 북한은 아무래도 문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제시하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용 부호, 즉 문장 부호, 반점, 말줄임표 이런 것들까지도 포괄하여 문법 관련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는 북한의 초등 국어 교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교과서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은 딱 우리처럼 1단원, 2단원 이렇게 단원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학습 문제를 던지거나 아니면 읽을 거리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명, 학습활동의 지시문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교과서 활동을 수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이면 이렇습니다. 요 위에 게 남한에서 제작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이고 요게 북한 교과서인데 보면은 단원의 도입도 없고 뭔가 이렇게 제시되는 것들이 보면은 우리처럼 뭔가 지시문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없이 자료가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5장과 6장에서는 최근에 초등학교 1, 2학년, 즉 저학년을 기준으로 개발된 통일국어과 교육과정과 통일국어과 교과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신원재회 2018이라고 하는 것은 신원재 교수님을 필두로 하여 초등교육 전문가, 국어교육 전문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인용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먼저 5단원에서는 이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초등국어과 통일국어과 교육과정 물론 이제 전학년이 개발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초등 저학년 기준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체제가 우리의 교육과정과 같은 체제를 취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다 상위층에서 성격과 지향을 다루고 그 다음 초등 국어과 목표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5대 영역을 제시하면 물론 특이하게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 어휘 영역을 별도로 빼서 다룬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통일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지향입니다. 이 성격과 지향에서는 통일 이후에 초등국어교육에서 특히 주력할 점에 대해 다루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루었고 제가 붉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들 위주로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통일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남북 언어의 이런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하는 데 주력을 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주의적, 이념 중심적 국어 교육을 피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내용, 또 도구 교과, 즉 기능 교육 위주의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 교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거. 한국어 공동체의 삶 속에 회자되는 문학작품, 즉 남한의 문학작품만 아니면 북한의 문학작품만 따로따로 실으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한이 공히 공유하고 있는 문학작품을 제시함은 물론 세계문학, 즉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세계문학까지로 그 범위를 넓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어교육을 설계한다는 그 성격과 지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과 지향에 기반하여 두 번째 목표 차원에서는 가장 상위층에서는 통일시대에 그냥 남북한을 넘어서 세계 시민을 기르는 것을 초등 국어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고 가나다라 이렇게 세부 목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역별로 보다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즉 저학년을 기준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설정했는가를 살피겠습니다. 현재 남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듣기 말하기와 관련해서는 참여하는 태도,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하며 듣고 말하기, 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대화하기,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기, 이런 정도의 교육 내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읽기 영역과 관련해서는 역시 흥미를 가지는 태도, 또 기초문식성 교육과 관련하여 한글 낮자와 글자의 짜임, 또 알맞게 띄어 읽기. 남한에서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저학년 성취 기준을 보면은 일정 정도의 음독에 대한 것이 있는데 북한만큼 강조되고 세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넣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좀 큰 차이를,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문학뿐만 아니라 읽기 영역의 제재로도 다른 문화와 관련된 글을 읽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쓰기 영역 교육 내용입니다. 기초문식성과 관련된 교육, 또 그 학습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문장화하는 교육, 일기를 쓰는 거, 아니면 책을 읽고 일종의 독서 감상문, 독후 감상문처럼 짧은 글로 쓰는 거, 또 기본적으로 쓰기에 대한 흥미와 태도, 이런 것들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 영역인데 지금의 남한 교육과정처럼 이렇게 막 세분화하여 제시하지는 않고 크게 맞춤법, 발음, 또 문장 이렇게 나누어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어휘 영역은 기존의 그 남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5대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렇지만 전 영역의 공이 교과서에서는 들어가 있던 영역인데 요 통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영역을 주었습니다. 성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만 구성하였는데 학습에 필요한 기초 어휘, 뒤에 좀 자세히 살필 건데 이런 것들을 사고 도구어라고 합니다. 준비하다, 계획하다, 결합하다 이런 류의 어휘들인데 요 기초 어휘들을 익힐 것을 성취 기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뜻은 같고 형태가 다른 말. 이걸 왜 넣었을까요?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에서 어휘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 즉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말을 쓰는 부분,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성취 기준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문학 영역입니다. 문학 영역, 그 문학적 표현의 재미, 즐겨 사용하려는 태도, 또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문학 작품,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읽기,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기,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이런 것들은 현재의 남한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지역의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 물론 이때 여러 지역이라고 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 곳곳을 포함하는 문학작품, 즉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학 영역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수준이나마 통일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5장에서 살핀 통일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요 연구에서는 실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용이지만 딱 거기까지이지만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여 실제 배포하고 있는데 그 교과서에 대해서도 살피겠습니다. 6장의 체제는 딱 이렇습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말 길, 우리말 터, 꽃, 틀. 이게 요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 국어과 교과서의 하위 명칭들입니다. 즉 우리말 길 교과서가 있고 우리말 터 교과서가 있고 우리말 꽃 교과서가 있고 우리말 틀 교과서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필이면 국어라는 교과 명칭을 내버려 두고 생소하게 우리말 길, 터, 꽃, 틀 이런 것들을 교과서 명칭, 교과 명칭으로 채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국어라는 명칭은 교과 명칭으로는 그렇게 적합한 명이 아닙니다. 국어, 영어로 얘기하면 내셔널 랭귀지이겠죠. 여기에는 코리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한국어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북한에서는 또 한국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어라는 말을 쓰지. 그렇다고 또 조선어, 한국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할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체하여 우리말이라는 것으로 지금의 국어 교과 명칭을 대체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통일초등 국어 교과서의 실물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용 교과서이긴 하지만 전체 4종으로 개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미래엔 교과서, 지금의 어떤 국정, 우리나라 남한의 국어 교과서를 발간하는 출판사인데 이 미래엔 교과서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신청만 하면 무료로 보내줍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교과서를 좀 실물로 보내주세요. 물론 이북으로 PDF 형태로도 제공을 하긴 하지만 실물로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은 실제 출판사에서 보내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가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되어 있는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말과 뜻으로 언어 통일이 필요한 남과 부. 미래에는 통일을 대비해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발행과 초등학생용 남북한 교과서 어휘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18년 저학년용을 먼저 발행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북한 외국같이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외국이 아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글을 쓰는 동질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구체적인 교과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통일 국어 교과서는 아이들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엔의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는 남과 북의 언어 이질감을 해소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입니다. 미래엔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는 남과 북의 단어를 함께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구분했고요. 남과 북의 차이를 언어적 접근해서 더 나아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올 통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념과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미래엔의 노력입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너무 이념적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은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정서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 동시에 국어 본연의 기능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북한 친구 만나면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같은 나라니까 친하게 지내자. 우리는 같은 말을 쓰니까 친하게 지내자. 통일을 대비해 다양한 통일 국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 출판 전문 기업 미래엔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는지요? 보면은 화면에 나오시는 그 조금 이렇게 연로하신 교수님께서가 아까 그 성함 말씀드렸던 신현재 교수님이고, 또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같이 참여했던 교수님들, 또 현장 선생님들 다양한 소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엔이라는 사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여 초등 국어 통일시대 초등 국어 교과서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한 권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말 길이라는 책입니다. 보면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현재 국정 국어 교과서처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들을 달성하기 위해 단원별로 실어 놓은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기본적인 학습책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북의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단원을 시작하면 매 단원에서 이렇게 낱말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르는 좀 생소한 어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북한에서는 이 어휘들을 어떻게 부른다라는 것을 단원의 시작하며 단계, 도입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길의 단원 표지인데, 뭐 여기 보면은 단원 제목, 학습 상황,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국정 국어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길에서는 매 단원마다 이렇게 낱말 공부라고 해서 같은 뜻 다른 표현, 엄마를 부르는 말이 지역마다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쉬어가기, 낱말 공부 이런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는 우리말 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 터는 워크북, 즉 활동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길에서 학습한 요소를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서에 적용하는 활동형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터의 단원 구성 원리는 크게 실천하기, 연습하기, 놀이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천하기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연습하기는 본격적인 워크북 활동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연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놀이하기 같은 경우에는 배운 내용을 그냥 뭐 지식으로 익히고 연습해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조금 더 흥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내면화, 습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실천하기에서는 딱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우리말 길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니다. 또 이 내용들은 다른 교과서, 즉 우리말 꽃, 우리말 틀 이런 것들과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뭐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거, 또 다른 과목들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 이렇게 실천하기 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천하기 다음 단계에서는 연습하기 단원입니다. 연습하기 단원에서는 우리말 길, 우리말 꽃, 우리말 틀 이런 데서 배운 내용을 워크북의 형태로 연습해 볼 것을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따로 설명글을 두어서 그냥 나만의 흡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어떤 말을 썼는가, 아니면 북한에서는 어떤 생활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말터의 마지막 단원 구성으로 놀이하기를 구성하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도 구성하고 있고 그 배운 내용을 이런 놀이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파트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한 단원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터라는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은 전체는 여기 쭉 해가지고 1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은 1단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단원명이 이렇고 차시를 이렇게 제시하고 소주제, 또 통일에 해당되는 요소, 또 관련된 성취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 단원을 개발한 것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 1단원 이전에 좀 특화 단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 살필 건데 보면은 통일학교라는 단원명을 부여하여 소주제, 통일 요소, 또 관련 성취 기준 이렇게 특화 단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말터의 단원 구성 방식의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전체 단원, 아까 이야기했던 특화 단원 통일학교가 먼저 시작되고 1단원부터 16단원까지 이렇게 교과서 목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화 단원을 보면은 이렇게 영철이가 은별이에게 북한 초등학교와 남한 초등학교의 다른 점을 말해주고 있다. 뭐 급식은 어떻게 한다. 뭐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이렇게 소학교라고 부른다. 도시락을 곽밥이라고 부른다. 또 뭐 교복과 관련된 거, 담임 선생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처럼 따로 특화 단원을 두어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북한의 학교 생활 아니면 남한의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단원을 1단원 이전에 특화 단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터 중에 우리 좀 11단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단원의 제목은 말이 서로 달라요 인데 그 도입부로 아까 우리말 길에서처럼 도입부에서 이렇게 낱말풀이를 주고 또 북한과의 차이가 나는 지점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요 11단원은 단원 자체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다루고 있는 말, 읽는 단원입니다. 보면은 말뿐만 아니라 속담까지도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이고 오랜 시간 언어를 공유해 왔기 때문에 속담도 동일한 비슷한 속담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들 강생이도 골목에 들면 범을 문다. 이건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남북한 속담의 차이, 언어의 차이 이런 것들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과서는 우리말 꽃입니다. 우리말 꽃 뭐가 생각납니까? 쉽게 말하면 문학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꽃은 문화 창달에 필요한 가치 있는 문학 텍스트를 감상하는 교과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읽기책입니다. 그래서 이질화된 남북한 어린이 정서를 고려하여 정사, 함양 중심의 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 꽃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한 작품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을 통틀어서 수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꽃이라는 문학 교과서는 그 단원 구성 체제를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용 표준에 따라서 대단원을 구성하고 대단원 내에 뭐 시든 동화든 다양한 장르를 4개나 5개 작품 정도로 수록하는 것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원 구성 체제는 처음에 마음 열기, 마음 나누기, 그 다음에 함께 즐기기, 마음 다지기 이런 순서로 그 단원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무래도 문학 교과서이다 보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실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요 통일초등국어 교과서 우리말 꽃이라는 문학 교과서에서는 저학년에 알맞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저학년에 알맞은 작품을 싣고 또 비교적 다양한 장르를 싣고 뭐 여기까지는 기존의 국어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가 요 지점입니다. 문학 작품을 실는데 남북한은 물론 세계 문학 작품, 그래서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 작품들, 아무래도 분단 이전의 창작물이겠죠. 또 남북한이 공유하는 작가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그 문학 교과서의 제재로
실른 원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교과서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는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옛날 이야기, 뭐 설화든 전설이든 민담이든, 아무래도 이거는 남북한이 분단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좀 정서적인 동질감을 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지속적으로 설명하지만 다문화적 관점의 수용, 즉 세계 나라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싣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 작품들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단순히 그냥 작품을 제시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문학을 수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학습자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0단원 더불어 살아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단원명, 관련 주제, 단원 목표, 그 다음 차시 목표, 학습 요소, 제재를 어떤 것으로 실었는가. 특이한 점이 요거. 의좋은 형제라는 옛날 이야기,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또한 북한 교과서에 현재 수록되어 있는 대동강이라는 시. 자, 10단원은 도입부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문학교과서이긴 하지만 도입에 낱말풀이를 두고 북한과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동강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북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남한 어린이들도 읽었을 때 무리가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놓고 또 이렇게 북한의 좀 지역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남한과의 차이, 이렇게 북한의 텍스트를 통일 교과서에 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음 다지기 마지막 파트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10단원에서는 좀 의복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중국, 뭐 남한, 또 일본, 베트남 이런 다양한 나라의 의복을 설명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책 우리말 틀입니다. 말틀, 뭐가 생각납니까? 아무래도 문법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법 현상들, 대표적으로 사이시오, 두음법칙,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동질화를 꾀하는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단원 구성을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좀 특화, 도입 단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두고 있고, 그다음 크게 단원은 맞춤법, 문장, 낱말 이렇게 구분하여 단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화 단원, 차이가 나는 남한말과 북한말,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 남북한이 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두음법칙, 니은, 리을, 남한은 이렇게 표기하는데 북한은 이런 표기를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시옷과 관련해서는 남한은 합성어로 적을 때 이렇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데 북한은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도입 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우리말 틀의 맞춤법 공부 단원의 일부를 보시면은 뭐 이거 우리들도 간혹 틀리는 맞춤법이죠. 이렇게 쓸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쓸래? 라고 했을 때 이건 좀 틀린 말이고 이게 맞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냥 맞춤법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이런 표기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차이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낱말 공부 단원에서는 좀 특이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사고 도구어 라는 말을 써드렸는데 보면은 단원별로 꽤 긴 단원인데 단원별로 요번에는 준비하다와 연관 있는 낱말들, 뭐 준비하다, 계획하다 쭉 다른 단어들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연관성을 가진 대개 경우 사고도구가 이제 뭐 한자어 중심인데 그런 낱말들을 위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카드로 익히기, 남북한 낱말 차이, 개나리, 울타리꽃, 세탁소, 빨랫집 이런 차이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일시대 초등 국어 교과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또 각각의 교과서 명칭은 어떠하고 또 그 명칭별로 단원을 구성할 때 어떤 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단원은 또 구체적인 텍스트는 어떤 것들이 실려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맛보기로나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시대 초등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소수의 연구자들 또 소수의 교사들 또 좀 부분적인 사기업 이런 데서 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내일 당장 한다고 해서 오늘 초등 국어 교육을 설계하고 그다음 국어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좀 정부 차원의 좀 강력하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그 국어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시대 초등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통일시대 초등 국어 교육 전체를 생각할 때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그냥 남북한 국가로서의 개념,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차이 이런 것들보다는 시민사회, 우리도 어쨌든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그 방향을 강조하는 통일시민을 기르는 언어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언어적 역량뿐만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는 역량, 또 차이를 극복하는 역량, 또 이 차이 극복에 기반하여 통합을 꾀하는 역량, 또 미래를 모색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보다 본격적으로 통일시대의 초등 국어 교육은 초등학생의 언어적 역량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맑을 교육이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폈듯이 남북한의 상호 이질화된 현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질화되었으니까 그냥 좀 다른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언어 교육을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언어적 전통을 회복하고 또한 그 범위를 남북한의 통일, 여기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언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냥 국제화 시대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글 이런 것들의 미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까지 이 초등 국어 교육의 지향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원에 사용된 참고문헌은 이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참조할 만한 참고문헌은 아까 이야기했던 또 영상에서도 소개되었던 이 연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한 2,000쪽 정도 되는데 이 자료집을 보시면은 통일 초등 국어과의 교육과정 또 교과서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쟁점들을 위주로 설계하였는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 사이트 미래엔 그 교과서 사이트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말 길, 또 우리말 터, 우리말 꽃, 우리말 틀 이 4권의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 국어 교과서를 PDF, 이북 형태로 제공하면 물론 또 신청을 하면 실물도 무료로 보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초등 국어 교육 그 일환으로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의를 마치기에 앞서 아무래도 방금 살펴보았던 교과서는 일종의 실험본 형태로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중심으로만 개발되었고 또 향후에는 중학년, 고학년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보다 본격화된 연구를 통해서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 초등 국어 교사로서 여러분들은 그냥 남북한 언어의 어떤 이질화된 차이 이 자체를 현상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또 현재 내가 예비 국어 교사로서 그러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또 내가 향후 교단에 섰을 때 이러한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미리 기르는 것이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통일초등국어교과서 들여다보기와 관련된 통일국어교육 강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